안녕하세요. 군매 신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전부터 ESG 투자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ESG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와 연관된 투자 전략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근래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서 ESG 투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사람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인데요. 이 사람이 올해 1월에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ESG를 추종하는 펀드를 이제 지금의 숫자보다 2배로 늘려서 150개 이상으로 이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레리 핑크와 같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돈을 이제 주무르는 사람들이 이런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경제 관련해서도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G 투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SG란 인바이러먼트와 그리고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약자를 따와서 ESG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요소별로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단어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대부분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그러한 것들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과 이제 사회의 공익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이제 회사의 그 경영을 함에 있어서 그 투명성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투자란 것은 이런 ESG 요소들을 를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으로 기업들을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온 기업들을 이제 그러한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계에서 큰 돈을 운영하는 집단들이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ESG 투자가 이미 트렌드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시면 ESG 투자와 연관돼서 이제 국내 몇몇 기사들을 관련 기사들이죠. 그래서 뽑아봤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올해 5천억 이상의 국내 M&A 12건 중에 5건이 ESG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SK건설이 환경 폐기물 플랫폼 EMC 홀딩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IS 동서죠. 이 회사도 폐기물 관련 기업인 코엔텍을 5,10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사 내용인데요. 보험업계도 이제 녹색 경영 시대라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ESG 경영으로 이제 강화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삼성도 이제 앞으로 이제 최초로 탈석탄 선언을 이렇게 했다고 이런 기사 내용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있었던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와 관련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결정이 났죠. 10월 30일자로 해서 결국에는 LG화학 물적 분할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난 사안인데요.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LG화학 물적 분할을 이제 반대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LG화학 내에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 산업들은 ESG에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이제 검은 박스 안의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재 세계 각국별로 이제 ESG 성과 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ESG 투자의 트렌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해 갈 거라는 하나의 큰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 이 RA100이라고 해서 ESG 투자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 RA100이라는 것은 일종의 캠페인 그 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이제 요 RA100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요 RA100에 이제 참여를 하려면 그 아래 조건이 이렇게 붙는데요. 그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원을 100% 사용을 하기로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사업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치를 매년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그러니까 CDP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지만 RA100에 이제 가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RA100에 이제 가입된 기업은 240여 개 정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내 최초로 이제 SK그룹이 처음으로 이제 가입을 했죠. 근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현재 RA100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한국의 전력 시장 구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엔 이 전력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 이 한국전력이라는 기관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도 많이 앞으로 이 RA100에 가입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다가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함께 이제 거래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도 압박이 되는 거고, 이제 국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법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화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평가 등급을 볼 수 있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 그래서 이 기관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주소 치시고 들어가시면 그 메인 화면에서 사업 영역 탭 부분을 클릭하시고 거기서 나온 화면에서 이제 ESG 평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보이는 화면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각 회사별로 ESG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점수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 다 나눠서 세분화된 점수들도 다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왜 이렇게 이제 세계의 큰 손들이 ESG 투자를 지금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은 그러한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예전처럼 소비자가 이제 브랜드만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유는 소비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현재와 앞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이제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이제 세대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들이 이 소비 패턴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상품의 이제 브랜드 가치보다는 구매 후기에 더 가중치를 두고 또 구매 의상을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명품 소비와 가성비 소비를 할 때를 정확히 이제 가려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혼자 있을 때는 뭐 간단한 편의점 식사로 때운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또 연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 식사를 할 경우에는 좀 더 고급진 레스토랑을 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종의 이제 팬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품만 좋으면 이제 그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상품을 항상 쓰던 상품을 구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상품 구매를 해주던 회사가 만약에 뭐 비도덕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구매를 하지 말자는 운동까지 막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문화가 이제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제 바라보면 기업과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더 많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제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기업은 소비자 눈높이를 맞춰야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이 조건을 갖춘 기업들만이 앞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세계의 큰 돈을 굴리는 이제 세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요점을 파악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ESG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SG 투자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큰 돈을 만지는 세력들이 이 자기들이 내세운 그 ESG를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섹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폐기물 산업이고, 두 번째로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 폐기물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도 뭐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가치가 상승하는 시대가 바짝 다가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도 이게 단발성으로 절대로 끝날 그 섹터 같아 보이진 않다는 확신이 이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모멘텀이 확인이 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아마 중장기적인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큰 수익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더 주식시장과 많이 연관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